자, 마지막 거래일인데 여러분은 7월 달에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FOMC 결과가 나와도 시장의 해석으로 오락가락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어제 아침에 얘기했던 네. 두 가지 지표, 음, 2분기 GDP랑 이제 PC. 그렇죠. 사실 둘 다 안 좋게 나왔거든요. 와, 시장 셉니다. 진짜 실적도 플러스였고 어제 사실 바이든과 시진핑 뭐 좀 통화한다길래 좀 기대를 해보긴 했는데 무슨 2시간 20분 동안 통화를 합니까? 나는 이성과도 2시간 이상을 통화해 본 적이 없는데. 저랑 하셨잖아요. 2시간을요? 2시간은 안 했지. 네, 2분 10초 정도 했습니다. 그냥 뭐 딱히 뭐 저는 뭐 중요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사실 이 얘기가 나왔죠. 시진핑이 입말했습니다. 네. 대만에 관련해서 개입을 하게 되면 불장난 치면은 스스로 죽는다. 어머. 근데 오늘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는 대만에 대해서 독립을 지지하지도 않고 우리는 이제 지금 전 세계에 안 좋은 같이 공생해야 되는 관계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발 뺐네요. 그러면서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정말 앞뒤가 다른 정말 네. 막말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안 보겠지만 치매 걸린 거 아닌가. 아니 뭐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앞뒤가 너무 달라요. 나도 보면서 뭐야 이걸 해석을 하는 게 시장이 아직 모를 일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다음 달에 결국 치포 동맹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네. 거기에서 이제 시진핑이 계속 왜 우리 왕따 시키려고 하냐. 견제하지 마라. 같이 하자. 같이 서로 도와가는 단계가 되어야지 왜 우리를 왕따 시키냐라는 식의 대화를 했는데 뭐 결과는 좋지는 않았는데 아직 중국 언론 쪽에서는 기사는 안 나왔습니다. 이따가 뭐 중국 시장 아침 10시 반 열리기 전에 중국 쪽의 얘기가 언론에 나오긴 하겠죠. 좀 그건 좀 체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중국도 사실 그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자국력 키우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까지 시샘을 하고 참 아유 그렇습니다. 미국도 참 그러시. 근데 어쨌든 지금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2분기 GDP 뭐 PC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실적이라는 호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어제 얼마나 잘 나왔길래요? 실적부터 먼저 얘기하게 되면 네네. 애플 음. 사실 2분기 때는 중국 쪽 이제 코로나 봉쇄도 있었고 어느 정도 경기 둔화 이슈도 있었기 그쵸. 때문에 네. 물론 컨센도 뭐 낮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이폰은 아이폰이다. 늘 항상 아이폰은 핸드폰이 아니라 패션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견장한 것 같습니다. 매니아들 대단한 것 같고 네. 뭐 3분기 이제 아이폰 14가 이제 어떻게 출시할 예정인가 보니까 15에 나오면 4분기겠지만은 뭐 9월쯤으로 출시할 예정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아이폰에 대한 부분 아직 지금 이제 컨콜이 아마 진행 중일 것 같은데 지금 어제 애플카 관련 이제 람보르기니 엔지니어링을 이제 영입한 20 정도 한 이제 R&D 전문가를 이제 영입을 했는데 완전 슈퍼카로 하려고 하나? 근데 14년부터 이미 전기차 개발은 들어갔다고 합니다, 애플은. 근데 람보르기니에서 영입을 했다는 거는 일반 시중차보다는 그죠. 보급형보다 뭔가 있는 뭐 어느 거 정도 이제 뭐 그분이 샤시나 이제 그런 그 밑에 무슨 트레인 같은 만든 R&D 담당 개발자인데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뭐 어떻게 보면 LG전자나 삼기 뭐 이런 종목 또 애플카 관련주들 뭐 또 시장이 좀 관심 갖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혹시나 지금 하필 뉴스가 어제 영입을 했는데 오늘 콩콜에서 혹시나 얘기가 나올지 않을까. 주식기도 합니다. 콩콜은 아직 안 했나요? 이제 애플? 실적 발표했으니까 이제 하고 있겠죠. 지금. 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저도 아이폰 14 언제 나오는지 좀 봤는데 9월 14일 제 생일 하루 전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내 생일은 지났는데. 그럼 금요일에 남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애플은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고 앞으로 가이던스도 애플카에 대해서 아마존도 한번. 아마존이 잘 나왔죠. 근데 저는 아마존 실적 잘 나왔다는 게 좀 궁금한 게요. 네. 월마트 좀 안 나왔고. 월마트는 이제 오프라인 쪽이었고 이제 온라인 쪽에서 생각보다 잘 나왔던 게 그래서 저도 어제 이게 월마트가 빠졌는데
최근에 네이버랑 이것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제 커머스 시장, 이커머스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었어요. 그러면 근데 사실 그들이 올라갔던 이유는 코로나 때문인데 그죠. 지금 다시 확산돼도 음. 올라간다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느 정도는 다 빠졌다고 봐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그럼 같고. 기술적으로요? 기술적으로. 아. 왜냐하면은 근데 어제 애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네. 이제 대신에 디테일적으로 보면 맥, PC, 네. PC 부분은 빠졌거든요. 아. 그만큼 이제 언택트에 소외받았던 음. 이제 맥, PC 같은 경우도 실제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어제 인텔 실적 빠진 게 PC 수요의 둔화. 네, 네. 솔직히 그 CPU 쪽이니까 인텔은 그쪽에 대한 실적이 둔화로 인해서 실적이 지금 어닝 쇼크가 났고 박살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외로 그래서 아마존이 실적이 잘 나온 거에서 시장이 놀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시간에서 아까 15% 오른 것까지 보고 왔었는데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분기 때 아마존 쇼크 때문에 시장이 한번 흔들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에 대한 컨센이 조금 낮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은 네. 요 최근에 2분기 실적들이 솔직하게 그거 월마트를 빼고는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S&P 대부분 기업들이 지금 컨센 상회하고 뭐 경기도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통으로 뭐 원자재 가격 상승. 받았던 게 2분기인데 다 견조하게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역시 근데 저는 이번 실적 포인트는 관전 포인트는 뭐 상품 뭐 정가 이게 아니고 기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대. 기대를 안 하니까 잘 가네요. 기대하면은 못 가고. 생각보다 V자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정도까지요? 지금 이제 시장 자체는 이제 V자로 설 가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이 정도밖에 안 왔지만 네, 뭐 이만큼 약간, 떨어지고 네. 요만큼밖에 안 올랐지만. 오늘 재밌는 그 이견 대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V자 반응은 안 된다고 했던 금요일에 그분과 우리 이화진 과장님의 알겠습니다. 가족 분열 그냥. 네, 예상해 볼게요. 그럼 애플이랑 아마존 실적이 잘 나왔고 GDP 성장률은 그냥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PC 했고. 같은 경우도 예상대로 네. 안 좋았죠. 안 좋았죠. 네. 그리고 사실 어제 우리나라에 이슈가 됐던 게 한미 이제 역전금리가 됐잖아요. 어제 또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요? 어제 방송을 보다가 어느 전문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외국인이 한국 금리가 얼마인지 관심이나 있겠냐고. 우리나라만 한미 역전금리로 인해서 환율이 어떻게 사실 우리가 1월달에 먼저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죠. 네. 그때 환율이 우리가 좋았냐고 올라갔냐고 계속 올라갔다. 참. 왜 우리나라만 관심 있지 외국인들은 미국 금리만 관심 있고 한국 금리가 뭐 2.5%고 1.5%고 관심도 없다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생각을 한 게요. 우리가 금리 올린다, 그 역전이 기정사실화 된다고 했을 때는 막 외국인들이 다 팔다가 실제로 올리니까 외국인이 사잖아요.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은 수출이 잘 되는지 이거 지표만 중요하게 보지 결국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일리 있네요. 맞아요. 어제 미국은 금리를 올렸는데 한유는 우리 1,300 깨졌죠. 그러니까요. 1,200원대로 정말 오랜만에 그러니까. 내렸거든요. 그게 시장 자체가 이제 한미 역전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호재 조금 더 민감해지기를 바라볼게요. 네.